저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 중심 사회에서 큰 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네. 특히나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 우스개들 하는 이야기들도 즐겼고요. 예를 들면 김여사 동영상 사건이 인터넷에 유행했을 때도 별 생각 없이 즐기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야말로 하늘 놀라고 땅 흔들릴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물음표를 품게 됐고, 그때부터 아마 페미니즘에 좀 더 깊게 관심을 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무슨 여성학을 공부를 했다거나 심지어는 교양 과목 하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대로 짜인 페미니즘 공부 틀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낯선 용어, 또 줄임말, 은어 이런 게 굉장히 나올 때마다 힘들었고요. 그런 낱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 공부를 했고,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르는 말이 들리거나 보이면 이게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살펴가는 일을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도구가 있지는 않았고요. 독서를 했죠. 페미니즘 관련 사건 실체들을 좀 헤집어 보는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살펴본다든가. 오랫동안 기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뜨거운 감자에 귀 기울이고 눈 뜨고 해보는 일이 그 삶으로 이어졌었고,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로 페미니즘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에게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할 하나의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독서가 더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독서가 가장 큰 도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할까요? 책 안에서 발견하거나 책 안에 참고문헌에서 눈길을 뒀던 책들을 이제 한 권 한 권 이어가면서 바통을 이어가듯 독서를 했고요. 책을 찾아서 그렇게 읽었던 거죠. 도중에 만약에 그 바통이 끊기면 널리 알려진 페미니스트 관련 책을 찾아서 읽었고, 그 책 안에서 새로운 바통을 찾아서 또 이 꼬리를 찾고 꼬리를 이어가고 이런 독서를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바통 가운데는 토마 와티웨의 악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이야기가 흐르기 때문에 쉽게 쏙쏙 바뀐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고요. 그렇게 저처럼 그 페미니즘 바통 책을 읽다 보면 독서가 좀 깊고 넓어지실 텐데, 그러면 백래시 같은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페미니즘 관련 역류한 현상들을 보시면 아마 2020년대 한국 사회하고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그 처음에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 처음 썼던 아드라 콘돔 쓰렴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얼마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표지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트랜스젠더 한주연 씨가 숙명여대 법학부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같은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분도 용기를 얻고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게 근래에는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하던 일을 놓게 된 것, 군대에서 전역을 해야만 했죠. 뜻하지 않게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이제
일을 놓게 됐고, 또 한주현 씨는 숙명여대에 진학하지 못했는데 이건 군대와 그 대학이 두 분을 배척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곧 한국 사회가 시민을 밀어내친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렇게 힘없는 소수 시민을 밀어내치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페미니스트의 움직임이 잦아졌죠. 움직임은 곧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 목소리와 움직임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2월 14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피로 물든 작곡지 시위처럼 더욱 강력하고 씩씩한 당당한 움직임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요. 나 페미니즘 하다 안 해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모계 사회로 살아온 바탕이 생각보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던,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몸 안에 습속으로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거북하다 보니까 가부장 사회 같은 남자 중심 사회 같은 걸로 되짚어진 게 한 1세기, 그러니까 만 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농경 사회로부터 짚어봐도 만 년 정도의 그 습성과 수백만 년의 살아온 습성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저력이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바탕 자체는 남자 중심 사회보다 모계 중심 사회가 더 컸다. 그리고 그게 모계 중심 사회라는 것이 지금처럼 남자가 여성을 힘들게 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고루 평등한 형태의 모계 중심 사회였었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누구를 서로 지배하지 않는, 위계로 나뉘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계 중심 사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바탕이 저력으로 연결됐을 것이고,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만 했던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두 함께 이루려고 특히나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1950년대, 60년대에 시작됐던 그 지금의 한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잘 갖고 가려고 하는 민주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바탕의 동력이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더 강력해져가는 페미니즘의 힘, 저력은 한국 민주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우리 그 여성의 힘, 그것도 큰 바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그 강력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 저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더 좋은 목소리와 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변희수 사사도 시민, 한주현 씨도 시민,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포함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시민이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살고 또 지구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미워하거나 그야말로 이 한동안 계속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혐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이 아마 우리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